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기력한 걸 보기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이렇게 무기력한 걸 본 건 4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40년 만에 40년대 80년대도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끌고 오기 전에 예전 80년대도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적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지금 이게 지금 추락세 패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추락세로 떨어지게 된다는 건 우리 증시도 추락한다는 것과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요. 굉장히 조마한 마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트가 진행 구조도가 지금 펼쳐져 있죠.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거 추락세 패턴이죠. 슬로프 타고 밑으로 똑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라이브 시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자 이게 세 번째 여기서는 반드시 현재 미끄럼틀 타고 쭉 밀려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걸 돌려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와야 쭉 밀려 떨어지다가 여기 방지턱에 틱 걸려가지고 이게 방지턱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방지턱에 걸려가지고 아래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고 추락사는 일이 생기질 않죠. 이게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근반 세근반 얘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가 내려가게 되고요. 지수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 모든 구조가 프로그램 매물들 떨어지게 되고 연계 물량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압박이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 줘야 된다. 이번엔 가줘야 돼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저가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지난주 중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실패하고 다시 밀려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어떻게 돌아 나와요.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가 돌아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가 돌아 나면서 지수도 지금 코스피 1%가 오르고 코스닥도 1.66 2차 전지까지 해가지고 좀 흐름도 나오고 모처럼 지수도 오르고 종목도 오르고 뭐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가 밀려버리는 바람에 반도체 옵션 같은 경우는 또 뭐 그냥 삼전 오르니까 하이닉스가 밀리고 하이닉스 오르면 삼전이 밀리고 이제 해가지고 뭐 별 볼 일 없긴 합니다만 자 일단 올라줘야 우선 좀 하이닉스야 알아서 버틸 테니까요. 이제 삼전이 올라줘야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근데 조금 확인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5만 전자가 돼서 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텐데 일단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버텨야죠. 조금 더 버티셔야 되는 거고 이제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빨간불 켤 때마다 야 이번은 진짜 바닥 그러고 들어가는데 빨간불 켤 때마다 들어가는데 여기가 아닌가배 이번이 아니 지하가 아닌가배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공해야 될 텐데 보자 이거죠. 그래서 또 와 하고 들어갔다 또 실망하면 또 실망 매물 때문에 또 떨어지고 여러모로 괴롭다 이겁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조건부 승인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건부 승인 소식 그 전에 벌써 그 전에 이게 보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향 이 뉴스가 이거에 관한 얘기는 이미 저 앞에서부터 이미 나왔었어요. 10월 초에 그렇죠? 엔비디아 향 공급 7.8기 야 이게 무슨 오뚜기 7.8기랍니다. 7.8기 실사 마무리했는데 그러나 아직 모르겠다. 기존 문제는 좀 진전은 이뤘으나 모르겠다.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8월 9월에 진행한다였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HBM 12단짜리가 벌써 양산에 들어갔거든요. HBM 12단짜리가 양산에 들어갔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가 8단짜리 실사를 하고 있다. 아직도 8단짜리 실사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12단.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사실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핵심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져가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밑에 하단에 이제 쳐지는 거 이제 이거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다. 모른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뉴스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제 오늘 뉴스는 뭐냐라고 하면 자 이제 대만의 한 매체가 아까 보면 대만의 한 언론 매체에서 엔비디아가 우리는 참 남의 나라 언론 매체 더럽게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김정은이 사망했다라고 할 때 같은 경우도 일본의 황색 잡지 썬데이 서울을 거를 모든 언론사가 복붙으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날려가지고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자, 이게 대만의 한 언론 매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언론 매체 제가 조금 그 썬데이 서울 같은 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요. 다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제공하는 HBM 기술적 출하량이 제한적인 것만큼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겁니다. 실사하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위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공식 협력으로 합류한 것은 아니다. 이거 이미 2달 전에서부터 벌써 이거 젠슨왕이 대만 가가지고요. 대만 출신의 젠슨왕이 대만 가가지고 이거 뭐 지금 나가리 된 건 아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석 달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대요. 참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이 뉴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되는 낙폭과대 수준으로 와야 돼요. 오늘 지금 스타트부터 전체적으로 낙폭과대 많이 내린 종목들 올라가거든요. 대한유황, 롯데케미칼 이거 전형적인 하바리 종목들 아닙니까? 짜바리 종목들 저 밑에 찌그러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오늘 올라오거든요. 이런 애들이. 그럼 이제 오늘은 다시 지수 밑에서 지금 원래 펌프업 되는 날에 삼성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조금 더 세게 도와주었어요. 그럼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어떤 지금 이 언론은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뉴스 기사를 보면 대만의 한 언론 매체에서는 이래놓고는 그 밑에다가 디지타임스는 하고 또 그 언론 출처 자체를 또 밝힌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디지타임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대만의 한 언론 매체라고는 왜 얘기를 해? 그냥 처음부터 디지타임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직접 디지타임스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하는 회사인가? 자, 디지타임스 이렇게 읽어보면요. 자, 대만의 기술주 전문 일간지, 기술주, 그렇죠? 반도체, 전자, 통신 부분의 정보서, 그러니까 IT 전문지다 이겁니다. IT 전문지. 그러니까 묘하게도 여기도 창업자가 황씨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도 황씨고. 디지타임도 황씨네요. 자, 디지타임스. 자, 이렇게 보면 예전에 삼성전자는 드립다 때리던 회사야. 드립다 때리던 삼성전자에 그렇게 의호적이지 않은 그러나 정부 통으로는 신뢰할 만한 다 이겁니다. 디지타임스 여기도 있고요. 현장 검사 통과해서 여기 앞에 이미 뭐 또 얘기 꺼내놓은 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자, 앞에서도 이게 대만 디지타임스 얘기 나오죠. 4년 전에 TSMC가 쭉 이렇게 대부분 가져가고 삼성은 일부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죠. 지금 이게 4년 전인데요. 이 4년 전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지금 이 계좌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삼성전자는 8단 일부를 가지기 위해 논의 중.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인 거예요. 4년이 지나도. 답답하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어쩌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는지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라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적 위치는 여기서 실패하고 다시 밀려 떨어지게 되면 사만전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만전자. 네, 사만전자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옛날 그 액분 전후로 하면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자, 이 사만전자 5만 원 아래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 엄청난 위치입니까? 보시다시피 여기에요. 삼성전자가 이전 사이클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미쳐 올라 들어갈 때 그때 가격입니다.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로 친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간 거죠. 지나치게 많이.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증시의 문제는 삼성전자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서 계속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증시가 한국 증시가 전 세계 꼴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삼성전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시절의 삼성전자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시절의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이때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이때는. 지금은 하이닉스도 겨우 따라가는 이거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아직도 이때보다 높아요.
그만큼 지금 여기가 삼성전자가 고평가되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삼전 들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 이제 냉정하게 보셔야, 냉정하게 보셔야 빠져나갈 수 있는 얘기하고, 그래 삼성전자가 좋아져야 우리도 나아지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죠. 우리 이건희 회장 물러나고 난 다음에 채용에 대해서 이제 뭐 제대로 지금 뭘 이어가지는 못해요. 의사결정 결정도 어떻게 빠르게 되지도 않고, 예전에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이나 주우식 상무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업계 전체하고 난타전을 설정을 너 죽고 나 사자고 그러고 싸워서라도 시장의 오해를 불식을 시켰었다 이게. 이런 분들이 시장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임원들이 사고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그러질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라도 있었으니 다행이지, 하이닉스까지 없었으면 참 얼마나 끔찍했을까라는 삼성전자가 몹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립니다. 자, 위치 살펴보시죠. 여기입니다. 62,000원 선이에요. 62,000원 선. 이번 여기서 탈출해서 지금 바로 우선 머리 위에 있는 거 지금 59,000원이고요. 이거부터 뚫어야 되고요. 두 개의 라인을 다 뚫어야 돼요. 두 개의 라인을 최소한 앞에 있는 59,000원 선 이거라도 뚫어야 됩니다. 앞서처럼 빨간불 켜고 바로 다음날 1000일리고 빨간불 켜고 바로 다음날 1000일리고 바로 다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 지수 계속 박수고요. 계속 뭐 그냥 뺑뺑만 들이다 돌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야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추세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 위에 지금 라인들이 있는데요. 이거 최소한으로 친다 그러면 63,500원 선 여기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진짜의 시작. 삼성전자 진짜 반등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자, 피보나치 가지고 크기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삼성전자 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시가까지 이렇게 쭉 꺼져 있는 라인에 23.6% 기초반동선 구간 63,500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까지 사이는요, 늘 얘기 드립니다만 이 구간은 뭐냐라고 하면, 이 구간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데드캣 바운스가는 업황이 개판이라 가지고 실적 계속 까먹고 있는 롯데케미칼도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완전 병맞추 카카오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저가 모멘텀만 가지고도 반등했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는요, 이 위쪽에 예전 공매도 있던 때리는 경우에 공매도자들이 공매도 차익 실현하는 경우 청산 6만원 깨지고 이제 밑에서 차익 실현하지 않습니까? 이 차익 실현으로 드는 숏 커버만으로도 여기까지 올라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데드캣 바운스 높은 데서 죽은 고양이를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가 바닥에 탕 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팅 튕겨주는 거. 죽은 놈도 이만큼은 그냥 오른다 이겁니다. 시세가 죽은 것도. 이게 그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이 반등은 이 삼성전자가 반등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설레발 치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설레발 치유가 삼성전자가 올라와 주는 게 모두를 위해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쉽게 접근하지들 마시라고, 괜히 들어가서 접근하지들 마시라고 삼망전자라고 부릅니다. 삼망전자. 지도 망하고 우리 시장도 망가뜨리고 여기 들어간 개인도 망한다 해서 삼망전자라고 불렀어요. 이거 살아나야 시장도 살고 여기 들어가서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살고 쟤도 살고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요거 가지고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아직은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확실한 거 보여줘야 돼요. 천하 엔비디아도 중간에 빵빵 눌리는 이런 장세에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다만 뭐 이렇다고 공급이 뭐 확정 협력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돌리기는 상당히 좀 버겁죠. 이거 가지고는 조금 버겁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갔다가 못 들어간다고 하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선 요거만 넘겨준다 그러면 적어도 급격하게 꺾어서 뒤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넥스트 타임 한 번 더 기회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쌍바닥 잡고 이렇게 돌아오는 기가 있죠. 이제 11월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간 정도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불확실성 구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선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장이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때쯤 가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와 이제 바닥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그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타 치는 종목 아니잖아요. 네? 뭐 4%면 충분히 단타 칠 수도 있습니까? 4% 단타에 목숨 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뒤늦게 또 이제 바닥 그렇게 들어가서 와 하지들 마시고 차분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이렇게 내려진 거 벌써 올랐어야죠. 자, 현재는 단순 쇼커버인지 아닌지 요거 좀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이게 들어온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때려 팔다가 이거 쇼커버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자,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보여요. 이렇게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팔아도요. 그 전에도 그런데요. 저쪽에 예를 들자 그러면 이걸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집중으로 때려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중으로 때려 팔다가도 이렇게 쭉 연이어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연이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연이어서 쭉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들어오느냐. 그죠? 그래서 이걸 넘어 들어가느냐. 요거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 포지션 잡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